지금 이제 경우의 수. 자, 경우의 수라는 거는 일단 어떠한 시행이라는 게 우선 있어야 되고, 시행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결과가 있겠지. 그 다음에 이 결과 중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돼. 그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또 다른 그 하위 결과가 있을 거야. 이해되겠죠? 까지? 자, 그러면 이 시행이라는 거를 이제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진다. 이해되겠는가? 던지. 그 다음에 이제 결과라는 거는 주사위 던지면은 1부터 6까지 나온다는 거지. 맞지? 자, 특정 조건이라는 거는 요 짝수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요 전체 결과 중에 축소된 결과 뭐가 나온다? 2, 4, 6이 나온다는 거. 이런 식으로. 맞지? 그럼 요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경우의 수라는 거는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 그럼 사건이 뭔지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사건이 정의가 되려면 일단 시행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해겠지? 시행이라는 행동이 있어야 되고, 그 행동에 따른 일단 전체 결과,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일단은 전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맞지? 그 전사건 중에서 한마디로 이거를 전체 집합으로 간주했을 때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부분 집합을 사건이라고 얘기하겠다는 거죠. 이해됐지, 거지?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짝수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이다 이렇게 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뒤에서 이제 확률이랑 연결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시행에 따른 전 사건 분의 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 이거 확률을 이렇게 이제 정해줍니다. 이해됐지, 거지? 그래서 이제 사건은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경우의 수라는 것은 시행에 따른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이 부분 집합의 원소 개수를 구하는 방법 이거고, 자 방식은 자 두 가지가 있겠지. 자 합의 법칙이 있어. 합의 법칙 우선. 자 보배 법칙이 있고. 자 합의 법칙이라는 것 자체는 자 사건 두 개가 동시에 발생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A 또는 B가 일어날 경우의 수. 뭐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합의 법칙 쓰는 거고, 고배 법칙은 어떤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때 C와 D가 발생할 경우의 수.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지. 맞지?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되냐면 동전을 던졌을 때 동전의 앞 이렇게 나오고, 얘는 주사위를 던졌을 때 뭐 짝수 이렇게 나온다면, 뭐 동전의 앞이 나오거나 그다음에 주사위 중에 짝수가 나올 확률, 그 경우의 수 이런 거니까, 동전을 던졌을 때 앞이 나오는 거 하나에다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오는 거 세 개니까 어차피 이거 아니면 이거, 자 전체를 그냥 더한다는 거지. 뭐 상관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근데 얘는 똑같은 상황에서 동전의 앞이 나오고 그다음에 동시에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온다면, 동전의 앞이 나오고 연달아서 그 짝수가 나오니까 한 가지에 대해서 세 가지가 발생하니까 이거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알았죠? 표현에 따라서 같은 사건이지만 이렇게 이제 다르게 세준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합의 법칙, 고배 법칙,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경우의 수를 센다는 것 자체는, 자 경우의 수를 만족하는 모든 상황을 겹치지 않게 이렇게 꼼꼼하게 세는 건데, 그래서 결국 여기서 얘를 이렇게 집합으로 만들었을 때 A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B의 사건이 발생하는 이들의 원소의 합을 자 A 또는 B가 발생할 경우의 수로 하는데, 이건 우리 집합에서 배웠잖아요. 그렇지? 원소의 수 세는 거 어떻게 셌어요? A의 원소 더하기 그 다음에 B의 원소 더하기 그 다음에 빼기, 자 교집합 이건 이제 뺐다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내용은 이 정도로 이제 정리하고, 자 뒤로 한번 넘어볼게요. 고배 법칙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이게 구분이 되냐면, 밑에 이제 설명에 나와 있어. 자 페이지 11페이지를 보면 여기 중간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뭐 M가지에 대해서 B사건이 일어나는 확률 N가지를 고려한다면, 그게 이제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게 동전의 앞이잖아. 앞. 그러니까 주사위는 짝수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2, 4, 6 이렇게
각각이 어떻게 되는 거야? 순서상으로 표현된다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앞에 있는 개수에 대해서 각각 몇 개씩 3개, 3개, 3개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연산 곱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됐지? 여기까지? 이게 복잡할 때 이거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 간단한 거 누구나 다 하지. 그치? 알겠죠? 여기까지? 자, 그랬을 때 이제 여기 보충학습 11페이지에 보충학습 보면은 합의 법칙, 고배 법칙을 사용하는 경우에 합의 법칙은 또는 이거나의 표현이 나온다. 그렇죠? 근데 고배 법칙은 그리고 동시에 뭐 연달 발생 아니면 함께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2번을 보면은 PQR이 서로 다른 소수이고 자, LMN이 자연수일 때 뭐 양의학수의 개수 이렇게 되는 건 결국 뭐라는 거야? 소인수분해 됐을 때 양의학수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렇죠? 다음으로 넘어가자. 자, 일단 기본적인 설명은 끝냈기 때문에 문제는 좀 선택해서 풀고 싶어. 알지? 자, 1번 한번 살펴봅시다. 1번은 같이 안 해도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 근데 본인이 이렇게 봤을 때 좀 설명 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은 그거는 그 얘기를 해줘야 된다. 알겠죠? 공부할 때는 좀 몰라도 돼. 시험 봤을 때 잡으면 되잖아. 그치?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맞지?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다가가면 돼. 자, 1번은 그냥 이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쪽으로 접근하면 되기 때문에 넘어갈게. 그런데 이제 표현이 좀 중요할 수 있겠다. 표현이. 자, 1번. 자, 1에서부터 100까지가 있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한 장을 뽑을 때 다음의 경우수를 구하라. 자, 1번. 2 또는 5의 배수. 자, 100이니까 일단 집합이 뭐가 되겠어? 1부터 100까지 뭐 이렇게 나와 있겠지? 자, 2의 배수 먼저 그려. 2의 배수 보통 A의 2로 표현하겠지? 그 5의 배수 어떻게 표현하겠니? A의 5로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 여기는 이제 뭐로 표현할 수 있어? 2, 5의 공배수니까 자, 10의 배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럼 여기 몇 개예요? 100 중에 자, 10의 배수니까 10개 나오고 그 다음에 2의 배수는 100개 중에 몇 개 있어? 50개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40개. 그 다음에 5의 배수는 100개 중에 몇 개 있어? 20개 있을 거야. 맞죠? 그러니까 여기 10개. 그럼 전체 몇 개야? 40개니까 여기 이제 40개.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냥 세주면 되는 거지. 맞죠? 그 다음에 이제 12 또는 1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 그러면 2번에서 12 또는 13의 배수가 나오니까 여기를 12로 바꾸고 여기를 13으로 바꾸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좀 지워서. 12 또는 13이래. 그러면 얘가 12가 되고 이게 13이 돼. 자, 두 개는 뭐야? 서로 소겠지, 그치? 맞죠? 서로 쏘다 보니까 공통인 범위 이건 이제 뭘로 해석해야 돼? 12의 배수 그러면 그 다음에 13의 배수. 결국 12와 13의 공배수인데 서로 소이기 때문에 얘는 12 곱하기 13이라는 숫자의 배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 근데 100을 넘어가. 그러니까 개수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자, 12의 배수는 여기 몇 개 있니? 8개 있겠지, 그치? 8개 있으니까 여기 8개. 자, 13의 배수는 몇 개 있니? 6개 있잖아, 그치? 한 7개 있나? 7개. 그렇죠? 자, 7개 있겠니? 그럼 여기 7개.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2번처럼 12 또는 1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는 이제 어떻게 돼? 8개 더하기 7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100과 서로 소라는 게 어떤 의미야? 그거까지는 그냥 해석하고 넘어가자. 자, 3번은 뭐냐면은, 자, 100과 서로 소. 그럼 100이라는 거는 소인수가 2, 5 이렇게 같잖아, 그치? 근데 여기 제곱 이렇게 바뀌는데, 자, 1부터 100까지. 이러한 수와 서로 소라는 것은 결국 이 중에서 2의 배수 제외시키고, 그 다음에 5의 배수를 제외시키자. 이런 얘기가 된 거지. 맞네? 서로 소니까. 방금 전에 우리 1번에서 2 또는 5의 배수를 찾아라. 요거 구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 3번 문제는 뭐야? 1번에서 구했던 그 부분을 전체 100개에서 뺀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지. 그렇죠? 요 기본 문제에 어떤 중요한 표현이 있었던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고배 법칙 그 예제 2번을 보면은 요거는 그냥 그 서로 다른 문자에 대해서 곱해져 있으니까 A 플러스 B 두 가지에 대해서 C 플러스 D 두 가지 전체 네 가지 나오지. 그 다음에 뒤에는 X, Y, Z에 대해서 P, Q니까 세 가지에 대해서 두 가지 6개. 그래서 전체 10가지의 서로 다른 항이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뒤로 이제 넘어가자. 뭐 약수의 개수와 약수의 총합이다. 자, 약수의 개수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03번 360이라는 곳에 양의 약수의 개수 총합 구하기 위해서 일단 소인수분해 해보자. 어떻게 되지? 9, 4, 36, 10 이렇게 되고 2가 둘, 셋, 3개 나오네. 2가 3개. 그 다음에 3이 2개. 그 다음에 5가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일단은.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약수의 개수를 구한다는 것은 일단 2의 관점에서 빵개 하나, 둘, 3개까지 고를 수 있다는 소리고 3의 관점에서 0개부터 2개까지 고를 수 있다는 말. 그 다음에 5의 관점에서 빵개부터 하나까지 이렇게 골라가지고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2의 자리, 여기 3의 자리 5라고 했을 때 여기 몇 가지가 올 수 있다는 거야? 여기에 4가지가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그 다음에 3의 자리는 몇 가지? 0개부터 2가지니까 3가지가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거고 이거는 이제 0개부터 1가니까 2개까지 올 수 있고 그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곱의 사건으로 연결하면 전체 개수가 나온다는 거야. 이해되겠지? 24가지가 나오는 거지. 됐어 여기까지?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360에 대한 약수의 이제 총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나올 수 있는 약수를 다 구해갖고 더한다는 거지. 그럼 그게 어떻게 되냐면 2의 관점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뭐야? 2가 안 나왔다라는 2의 빵승 됐지? 여기까지. 근데 2가 하나가 나왔다는 2의 1승 됐어 여기까지? 그 다음에 2가 2개가 나왔다는 2의 2승 플러스 2가 3개가 나왔다는 요거 됐죠 여기까지? 좀 이따 이제 설명하면은 니네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3이 안 나왔다라는 3이 0승 플러스 3이 하나가 나왔다 3이 2개가 나왔다 여기까지. 근데 5라는 것도 마찬가지 5가 안 나왔다 그 다음에 5가 하나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근데 이거를 전개할 때 어떤 규칙이 있나 좀 잘 봐봐. 이 4개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맞지? 이 3개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야. 이해되겠지? 2개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야. 이해되겠지? 그것들이 뭐 하는 거야? 곱으로 연결된 것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총합이잖아 이게 맞지? 그러니까 지금 곱으로 연결된 이 하나하나가 뭐야? 요수의 약수니까 결국 모든 경우의 수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다면 약수의 총합이 그냥 나온다는 거지. 이해되겠지? 자, 전개식에 있어서 전개식의 원리를 이해하고 약수의 총합을 구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지. 알겠지?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360의 양의 약수 중 2의 배수의 개수가 맞지? 그럼 2의 배수의 개수가 어떻게 구해? 어찌됐건 양의 약수 중에서 2의 배수니까 지금 이렇게 됐거든? 근데 2의 배수를 구해야 되니까 2의 배수 필수 조건을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2의 2승, 3의 2승, 5 이렇게 놓으면 이 중에서 그냥 자유롭게 뭘 선택하는지에 대한 개수만큼 2의 배수가 나오는지 맞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기서 이제 3개 나올 수 있고 여기서 3개 나올 수 있고 2개 나오니까 전체 이제 몇 개? 18개 이해되지? 너무 쉬운 거에서 좀 그렇네. 그래도 쉬운 거에도 실수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알죠? 선생님도 참 마음이 아파 알지? 대신에 좀 좋은 문제를 좀 준비해서 니네들한테 이 해당 범위에서 좀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할 테니까 좀 힘을 내갖고 들어봐. 알았죠? 알겠어요? 자 보자. 이제 4번 360과 540의 공약수의 개수를 구해봐. 360과 540의 공약수. 그럼 일단 이거 놔두고 공약수는 뭐야? 360과 540의 공약수야 공약수. 그럼 이거 해석해보자. 360과 540의 뭐지? 최대 공약수의 약수하는 거지. 맞지? 해석하면. 그러면 일단은 요 최대 공약수를 구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약수의 개수를 쓰면 되잖아. 그치?
맞지? 자, 공약수만 보면 그냥 끝나는 문제네. 맞지? 최종역수 구할 수 있잖아. 그렇지? 여기서 이렇게 해석하면 그냥 끝나는 문제. 됐어요? 됐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아 진짜 필수의 제 4번. 근데 이것도 그냥 무턱대고 보면 틀릴 수가 있는 문제라 한번 봅시다. 페이지 14. 자, 오른쪽 그림 같이 A, B, C, D가 있다. 그럼 A 하나, 둘, 셋. C 그다음에 하나, 둘. B 계속 하나, 둘, 셋. 여기가 D 하나, 둘. 이렇게 온대. 근데 이제 가별 두 사람이 A에서 출발해서 B로 간대. 각 을이. 그런데 A에서부터 B로 갈 때 C 또는 D를 지나 B로 가는 경우수를 말하는데 단위 중에는 단위 한 사람이 통과한 중간 지점을 다른 사람이 통과할 수는 없다. 중간 지점은 얘라는 거지, 그치? 갑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A에서 C로 가고 C를 거쳐서 B로 간다 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얘는 자연스럽게 D를 거쳐 갈 수밖에 없다는 말이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A가 이제 이번엔 D를 선택했을 때 이제 을이라는 사람은 C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가지고 자 곱사건을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지, 그렇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경우 하나로 시야가 좁혀질 경우에는 이걸 발견할 수 없잖아, 그렇지? 문제를 잘 읽어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다음에 자 세 번째 필수의 다섯 번째 수영도를 이용해서 경우수를 구한다고 하는데 4명 학생이 수학시험을 보고 서로 답안지를 바꿔서 채점하는데 채점할 수 있는 경우수를 구하라. 자, 5번. 자, A, B, C, D가 있대. A, B, C, D. 그 다음에 1, 2, 3, 4. 왜 이렇게 썼냐면 A, B, C, D라는 학생이 1, 2, 3, 4번이라는 시험지를 본 거야. 알겠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채점은 자기가 자기 자신 걸 하면 안 되는 거지. 채점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채점을 할 때는 자기가 본 시험지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맞지? 자, 이런 걸 뭐라고 해? 일명 교란 순열이라고 하는 거지. 이거 자체가.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원래 임자 거를 이렇게 대응시켜놓은 상태가 이건데 얘네들은 A에는 1이 오면 안 되고 동시에 B에는 2가 오면 안 되고 C에는 3이 오면 안 되며 D에는 4가 오면 안 되는 그러한 이런 순열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거의 가지수가 바로 이제 교란 순열이야. 그럼 하나는 그걸 보여. 2에 대해서 뭐야? 여기 뭐 나와야 돼? 1, 3, 4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 뒤에는 뭐야? 3, 4 이렇게 나올 수 있겠고 그리고 세 번째인데 세 번째 가졌으니까 지우면 되고 여기 뭐 나왔어? 3 나왔다, 그렇지? 근데 얘는 뭐 나와? 1, 4가 있을 거야, 그렇지? 그럼 1일 때는 여기 4고 여기는 1인데 네 번째 맞으니까 지우면 돼, 이렇게. 4일 때는 2, 4 나왔으니까 1, 3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3이고 여기는 1인데 이 부분에 이제 3, 3이 나왔으니까 여기 이제 지워버리는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만족하는 거는 하나, 둘, 세 개인데 여기 올 수 있는 게 2, 3, 4잖아, 그렇지? 그거에 대해서도 역시 똑같이 세 가지로 이렇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전체는 이제 9가지 뭐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보면 자 필수예제 6번을 보자. 자 필수예제 6번을 보면 자 얘는 이제 푸는 방법만 소개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 자 봅시다. 자 500원짜리 그 다음에 1000원짜리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2,000원. 자, 세 종류가 있는데 이거를 합해가지고 10,000원이 되게 사는 방법이 있어. 그럼 얘가 이제 A계, 여기 B계, 여기 C계라고 했을 때 금액으로 만들려면은 500A 플러스 1000B 플러스 2000C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이제 10,000 이렇게 나온다는 거거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어쨌든 이거는 이제 개수니까 0 이상이란 말이야. 0 이상. 그러니까 됐지? 자, 그런 상황에서 이게 이제 제일 큰 단위니까 이게 일단 C가 5일 때부터 C가 5일 때 나머지 0 아니야, 그렇지? 그런데 이제 여기 단 부분에 세 종류의 그 우표는 하나 이상 포함된다고 했으니까 문제가 좀 더 쉬워진 거야. 여기가 이제 1 이상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얘가 5라면 0, 0 되니까 이건 말이 안 돼. 그래서 땡이고 얘가 이제 4개부터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거지. C가 4개일 때, C가 3개일 때, C가 2일 때, C가 하나일 때까지 이렇게 되는 거지. 경우를 4개로 나눠서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여기 이제 2000이 되는 경우, 여기는 3이니까 여기는 4000이 되는 경우, 여기는 6000이 되는 경우, 여기는 8000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하나하나 세운다는 거야. 알겠죠? 자, 겹치지 않게 경우 나눴잖아, 우리. 그치? 각 경우에 대해서 꼼꼼히 세야 되는 거지. 맞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너희들이 더 잘할 테니까, 이거. 그대로 이제 넘어갈게. 그 다음에 자, 7번을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자, 4개의 영역이 있는데, 4가지 색으로 칠할 때, 중복을 해도 상관없는데, 그 인접한 영역은 좀 다르게 칠하자. 뭐, 이런 사례. 그럼 그거는 다음과 같이 하면 되지. 자, 7번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있어요. A, B, C, D. 4개인데, 자, 색깔 1번부터 4번까지로 칠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여기 몇 가지가 되니? 4개 중에 하나지. 됐어요? 4개 중에 하나. 가지수를 동그라미 치고, 실제로 온 거를 그냥 숫자를 쓸게. 여기까지. 1번이 여기 온 거야. 두 번째 여기는 1번이 오면 안 되니까 일단 3가지 가능성 중 누가 갖다 칠까? 2가 갖다 치자. 됐죠까지? 그래서 1번, 2번은 올 수가 없어, 이제. 일단, 이렇게 되고, 썼어, 일단. 그럼 여기는 뭐가 올 수 있어요? 이 자리에는? 이 자리에는 3, 4 두 개 중에 하나가 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2가지 중에 하나가 오는데, 여기는 4가 갖다 치자. 이렇게 썼어. 근데 이제 여기는 뭐가 올 수 있는 거야, 이제? 2라는 것과 4만 피하면 되잖아, 그렇지? 1, 3이 올 수 있다는 거야, 1, 3이. 그래서 2개인데, 뭐 1 또는 3이겠지, 뭐. 1 또는 뭐 3이 왔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잖아. 이해되겠지? 그러니까 괜히 이제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오면, 괜히 이제 마지막이 이 3개를 동시에 의식해야 되는데, 순서를 이렇게 오면은 마지막에는 2개만 의식하면 되잖아, 그렇지? 뭐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칠하느냐에 따라서 좀 쉽게 해도 되고 약간 복잡해질 수 있다. 뭐 그런 거 캐치하면 되고. 다음 갑시다. 자, 다음. 자, 필수제 8번 같은 경우 이거 공부 잘하는 학생도 약간 좀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 특히 이제 2번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 이걸 갖다가 좀 다른 방법으로 구하면은 좀 되게 명확하게 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헷갈한데, 일단 100원짜리가 몇 개 있니? 8번인데 100원짜리가 1개, 100원짜리 하나, 50원짜리가 2개, 10원짜리가 3개. 자, 요걸 갖다가 사용해갖고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자, 지불 방법이야. 그러니까 100원, 50원, 10원짜리가 이제 몇 개씩 쓰이냐. 요게 이제 방법이겠지. 지불 금액은 같다 하더라도 방법은 다를 수 있는 거야. 그럼 봅시다. 자, 100원짜리, 50원짜리, 10원짜리. 그럼 몇 개 쓸 수 있어? 안 쓸 수도 있고 하나 쓸 수 있으니까 2가지. 그 다음에 50원짜리는 안 쓰는 것부터 2개까지 나오니까 3가지 방법. 그 다음에 10원짜리의 방법은 안 쓰는 것부터 3가지까지 나오니까 4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여기 단에 뭐가 있어? 빵원 지불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쓰는 경우, 안 쓰는 경우, 안 쓰는 경우 그 하나를 이렇게 빼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렵지 않지, 여기까지는? 근데 이제 지불 금액은 약간 다를 수 있어. 지불하는 방법은 이렇게 아주 쉽게 되는데, 방법이 다르다 하더라도 금액이 같은 경우는 같게 본다. 이거겠지. 그러니까 중복을 어떻게 없애느냐. 이건데, 중복을 없애는 방법에 있어서 뭐 여기서 금액을 쪼갠다. 이것도 있는데, 그런 방식도 있지만 두 번째는 이렇게 되겠지. 일단 얘네들을 다 합쳐봐. 그 총 합이 얼마나 되지? 100원, 200원, 230원. 최대가 230원이지. 맞죠?
자, 그렇게 돼 있을 때 일단은 자, 10원짜리부터 낼 수 있는 거예요. 자, 10원짜리 냈어. 20원 냈어. 30원 냈고. 그 다음에 이제 50원짜리 하나가 등장했어. 그 다음에 여기다가 10원짜리 추가되는 거야. 60원, 70원, 80원까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100원짜리 하나가 등장할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똑같이 100원짜리에다가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는 거야. 추가가 되는 거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또 추가가 되고 나올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쭉 나누면 어떻게 되는지 200원대가 되는 거지. 200원 홀로 나올 수 있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230원까지 하면 되니까 210, 220, 230까지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몇 개야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에다가 8개에다가 4개. 7개, 8개, 4개.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그냥 좀 쉽지 않을까 싶어. 이런 유형은. 그러니까 어떤 유형에도 다 적용이 되잖아. 근데 이제 뭐 동전을 여기서 보면은 뭐 얘를 50원짜리 2개로 이제 바꿨을 때는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이게 문제 풀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경우는 이런 거니까 이 방식도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놨다. 알겠죠? 그래서 19가지 나온 거야.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연습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자, 과제. 알겠죠? 좀 이따 쉬는 시간에 풀어보고 그냥 순열로 갑시다. 순열. 자, 순열의 뜻이라는 거는 일단 자, 기호로 쓰면은 NPR 이렇게 돼 있고 자, 일단 서로 다른 n개가 있는 거야. 자, 1, 2, 3, N개 이렇게. 근데 여기서 뭐 하냐면 R개를 또 선택하는 거야. R개. 1, 2, R개 이런 식으로. 그니? 근데 순열이 왜 순열이겠어? 순서가 있어서 그래. 이거는 그냥 뽑아만 놨잖아. 그러면 순서를 주겠다는 거지. 그럼 순서를 주는데 여기서 만약에 뭐 1, 2 하면 R 이런 순서도 있겠고 2로 시작해갖고 1 해갖고 R 이런 순서도 있겠고 R로 시작해갖고 뭐 1 해갖고 2로 끝나는 거 이런 등등의 것이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일단 뽑아놓고 그 뽑아진 R개에 대해서 순서를 주겠다라는 거지. 됐죠? 그럼 뽑는 거를 우리가 이거 처음 한 사람 없지 지금. 그러니까 뽑는 거를 직접 표현을 하면 N개 중에 서로 다른 R개를 일단은 뽑아놓고 그 R개에 대해서 순서를 주는 거니까 곱하기 R 팩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공식 자체를 보면 자, 순열의 수 지금 보면 서로 다른 n개의 대상에서 r개를 선택했을 때 요 p의 의미가 퍼뮤테이션이지. 이 퍼뮤테이션 영어 찾아보면 그냥 나열하다야. 알겠지?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해서 그냥 나열하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랬을 때 얘는 이제 어떻게 볼 거냐면 그 얘를 한번 들어보자. 만약에 5개 중에 P3 이거는 3개를 뽑아갖고 나열하는 거니까 3자리를 만들어 이렇게. 그 다음 자리에다가 여기에 올 수 있는 게 몇 개야? 서로 다른 5개 중이지? 5개. 여기 뭐가 왔어? 여기 왔다 처음. 그럼 그 뒤에는 여기 올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5개 중에 하나 감소한 건 4가지. 이렇게 왔다 칩시다. 그럼 여기는 얘네들이 올 수 없는 3가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3이 왔다고 치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네들은 동시에 등장하기 때문에 곱으로 연결되는 거야. 이렇게. 알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똑같이 뭐 NP, N이라는 건 그냥 뭐 N 곱하기 뭐 N-1 쭉쭉쭉 가가지고 2 곱하기 1 뭐 이렇게 정리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어? N 팩토리얼로 쓰기로 한 거잖아. 그렇지?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요 녀석을 어떻게 쓸까 했더니 자, 지금 여기서 보면 이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OP3이라는 건 이렇게 정의하기로 했어. 그렇지? 근데 팩토리얼식 표현으로 하기 위해서 이거를 어떻게 바꿨냐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해준 다음에 묶고 요 뒤에 이제 2팩을 붙여주면 이거 5팩이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불필요한 거 2팩을 나눠주면 얘랑 얘랑 같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일반화좀 시키기 위해서 규칙을 따져보면 일단은 5팩이 필요하고 그럼 밑에는 이제 2팩인데 2팩은 앞에서 뒤에를 하면 2가 되니까 5-3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하면 금방
관계를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이건 그냥 암기해야 될 부분이야.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자,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정리되겠지. n팩에 대해서 n-r팩 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서 두 가지가 나와. 자, n개 중에 빵개, 그 다음에 n개 중에 n개, 그 다음에 여기서 또 0팩, 이런 거에 대한 값을 좀 찾아야 되는데, 일단 얘가 얘니까 R에다가 0 집어넣으면 유값이 돼요. R에다 0 집어넣으면 n팩, n팩이니까 n인데 1로 그냥 정의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의미상 n팩이라는 거지. 맞지? 그런데 이게 이제 n이 됐다는 것은 여기 n, 그럼 여기다 뭐 집어넣었다는 거야? n 집어넣었다는 거지? 그럼 n 집어넣으면 n-n이니까 결국에 이 뜻은 뭐냐면 위에 n팩이 있고 밑에 0팩이 이렇게 있다는 소리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같으려면 0팩은 뭐가 된다는 거야? 여기 1이 된다. 뭐 이런 말이 되겠죠. 그치? 자, 확인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웃할 때와 이웃하지 않는 순열에 대해서 18페이지 이제 3번의 경우를 이렇게 보면 3번의 경우를 보면 요거는 이제 말로 이해하는 것보다 여기 밑에 예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웃하고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자, 저기로 가면 되겠네. 22페이지 3번, 13번. 22페이지에 13번을 보면 남넷 여셋이 있을 때, 남자가 둘이고 여자가 3명 있을 때, 여자 3명이 이웃된다. 그러면 이웃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남학생이 이렇게 있고. 근데 서로 다 다른 거지. 일단은 요거 같게 보는 거지. 그래서 몇, 하나, 둘, 셋, 넷, 다섯에 대한 어떤 순서를 고려하고, 근데 요 부분은 멈춰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각각에 대해서 이 안에서도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 3팩을 이렇게 연달아서 붙여줄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지금 사고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두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여자끼리 이웃하면 안 된다. 이거는. 그럼 이웃하면 안 된다는 건 뭐야? 이웃해도 되는 거 먼저 세우고 그 사이사이에 여자들이 온다. 이런 의미라는 거지. 맞죠? 그러면 이웃해도 된다는 건 얘네들이잖아. 그렇지? 왜? 아무런 설명이 없다는 것은 이웃해도 된다는 의미. 그래서 4명이 왔다라고 쳐. 4명이.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4팩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학생들이 올 수 있는 자리는 하나, 둘, 셋, 넷, 5개의 자리가 있는데, 여학생 그 3명을 차례차례 입장시키려면 처음에 학생은 5개 중에 하나에 오면 되고, 두 번째 학생은 4개 중에 하나에 오면 되고, 세 번째 학생은 3개 중에 하나에 오면 되니까 이렇게 정리됩니다. 그렇지 않지? 어떤 특정 그룹이 붙어서 나오는 경우, 아니면 붙지 말아야 할 경우, 그렇게 이제